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XRP 니플 코인입니다. 현재 새벽 시점이죠. 새벽 시점 어때요? 횡보 라인을 또 한번 가져오면서 또 군다나 하락 압박을 받고 3,170원대 라인을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XRP 리플 코인 이렇게 박스권 라인을 만들면서 움직인 지도 어느덧 엄청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3주가량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죠. 자, 이렇게 하락 압력을 갖고 왔던 계기가 뭐였습니까? 여기 5,000원대 라인부터 2,500원대까지 한번 떨어졌고 재차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3,000원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 자체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에 모두 같은 영향을 줬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 시장 대부분이 다 같은 영향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 미국 증시는 어떻습니까? 관세가 유연성을 띠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증시는 어느 정도 반등을 했죠. 비트코인 또한 반등력을 보였지만 나머지 메이저 알트 코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시장,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XRP 니플 코인의 고래가 흡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난 4월 20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니플은 1.60달러가 바닥일 것인가? 고래들은 흡수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 나온 뉴스가 어떤 뉴스입니까? 수많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왜일까? 전문가들은 기관들의 진입 전에 소액 투자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쉽기우면 쉽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고래들 입장에서 개인들 이 소액 투자들을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호재가 정말 많다라는 거는 XRP 니플 코인을 조금이라도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지만 니플 코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 코인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달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발전시킬 것이다. 자, 이 부분 또한 닉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 하나,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ETF, 펀드 시장의 상장, 그리고 지금은 보류가 되어 있지만 IPO, 주식시장의 상장까지도 우리 리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르는 이유가 고래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XRP 니플 코인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다 보면 개인들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그 지치는 물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로 유도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매도로 유도가 된다면 그 물량을 누가 받습니까? 고래가 흡수하고 있다. 고래가 매수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 자,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겁니다. 그래서 모듈러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러한 물량들을 보면서 그들은 매도를 주문을 오랫동안 많이 걸어놔서 저항을 크게 만들고 아래에서는 다시 매수 주문을 걸어서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매수하고 떨궈져 나온 물량을 재차 매수하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자전 거래를 돌리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새벽 시간에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은 강력하지만 이렇게나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으니 개인들은 지치고 힘이 빠지는 과정에 고래들한테 물량을 계속적으로 뺏기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어떠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모멘텀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할 수가 있겠죠.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들,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 전략이 있는지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아래에 보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같이 받으면 너무 좋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죠? 뭐 컴퓨터로 보시든 휴대폰으로 보시든 상관없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무료고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해당되는 ETF에 대한 기관 SEC가 확실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죠. 자, 우선 이 뉴스는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신임 SEC 의장 폴 애킨스는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의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 이게 지난 4월 22일 날짜로 폴 애킨스가 취임하면서 발표했던 내용이거든요. ETF라는 것은 뭡니까? ETF는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 자금만을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ETF 펀드죠. 근데 XRP ETF, XRP 현물 ETF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말 그대로 고래들의 자금이 기초자산이 XRP가 되기 때문에 이 리플을 살 수밖에 없는 과정 중에 있다. 이러한 부분에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자,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던 이유도,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도 바로 이 SEC 의장이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틀려질 수밖에 없죠. 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죠. 이 아이가 니플한테 얼만큼의 시간을 앗아갔습니까? 바로 5년간의 시간입니다. 니플이 반등 구간을 가져올 거고 지금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SEC가 이제는 XRP 니플 코인과의 법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시점. 물론 6월 달로 예상이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맞춰서 시장의 기대감은 더욱더 점차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5월 2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SEC가 5년간의 니플을 시간을 뺏어갔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냐? 자, 월봉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1월 달까지 어떻게 해요? 21년도부터 이렇게나 4년이 넘게 해당되는 XRP 리플 코인은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만들었죠. 자,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인데 어떻게 리플 코인을 이렇게 앞을 막을까? 어떻게 막았습니까? SEC는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했죠. 이게 비단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 모두를 다 증권으로 교부지으면서 시장 압박을 갖고 왔던 게 바로 SEC 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였습니다. 자, 지난 정부였죠. 바이든 정부 때 2021년도 시작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서 정권 교체 기대감 때문에 2,000원도 넘게 올라갔었던 부분을 재차 이 SEC가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그 부분이 2021년도부터 2024년도 11월 달까지 이어졌다라는 거. 근데 11월 달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당선되면 SEC 위원장은 잘라내겠다. 바꾸겠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란 나라는 코인 시장의 수도가 될 것이고 우리 미국의 대통령 나는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상승력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죠. 근데 해당되는 지지난달에 하방 압박,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반등력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3월달, 4월달의 모습, 그리고 5월달 현재까지 그 부분이 이어지고 있죠. 어찌되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확실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얼마입니까? 3,000원, 3,250원, 3,500원 박스권 이 라인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SEC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압박을 크게 받았던 리플 코인이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지금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답답한 흐름은 맞죠. 근데 이 부분을
고래가 자신들의 비중을 추구하고 있는 매집의 관점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그만큼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뉴스도 한번 보시죠. 자, 니플 코인 SEC와의 소송은 종료가 됐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소송이 종료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이 종료된과 동시에 SEC가 갖고 올 이벤트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ETF라는 상품 이벤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물론 지난 4월 16일 날짜로 SEC와 니플이 미국 법원에 직접적으로 이제 소송을 종료할 거니까 60일 정도 그 부분을 정지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6월 16일 날 나올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6월 17일 날짜로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같이 나오고 있죠. 이 말은즉슨 SEC와 니플의 법정 공방이 공식적으로 해소가 되었을 때 이 현물 ETF 또한 6월 달에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 그대로 니플 소송 영향 가능성이 지금 현재 ETF의 심사를 6월 달로 연기하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ETF가 펀드이기 때문에 수많은 운영사들이 니플 ETF를 신청했고 니플 ETF를 신청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기대 가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니플 ETF가 승인이 되면 최대 30%의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고 최고 22달러의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다. 물론 22달러 현재 3달러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22달러가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22달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ETF가 승인하게 되면 어떠한 상승에 대한 재료가 발휘가 되면서 누구의 자금력이 크게 유입될 건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되는 리플의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현재 시점은 선물 ETF가 바로 이번 달에 나올 예정이죠. XRP에 선물 ETF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유동성 자금, 한마디로 돈이 유입되는 환경들을 만드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현물 ETF까지도 나온다.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요인, 지난 비트코인 ETF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자, 그 부분도 속보 내용 뉴스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였죠.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건지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는데 어떠한 노림수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라는 월스트리트 코인에 해당되는 고래들은 코인 시장 지지를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먼저 만드는 게 순서고 최저가에 매집하는 구간을 가져가는 게 누구? 바로 고래들, 월가라는 세력들이다. 말 그대로 현재 XRP ETF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이 엄청 크죠. 그렇다는 건 그냥 끄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들의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때문에 현재 박스권을 만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에 흔들리는 모습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기관들은 진입 전에 소액 투자들을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지금 고래들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강력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다면 개인들만 답답해서 매도를 하는데 그 매도한 대금을 고래가 흡수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먼저 자료 넣어 드릴 거니까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해당되는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 함께 받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실시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드린 거고 10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1억 투자하시는 분 모두가 다들 틀릴 수밖에 없죠. 모두 매입 단가가 다 틀리시고 투자의 가용 금액도 틀리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다 무료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XRP 니플 코인의 두 번째 상승에 대한 모멘텀,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니플이 이 서클 스테이블 코인의 USDC를 인수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를 제안했다. 1차 좀 작은 금액을 제안하니까 서클이 제안을 들은 채 만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번엔 금액을 조금 더 높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루머일지 아니면 그만큼 해당된 리플이 서클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 루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XRP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는 거. 왜? 스테이블 코인, 그냥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달러와 연동된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안전한 자산이 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거 연결됩니까? RWA의 핵심적인 가치와 함께 합니다. RWA는 뭡니까? 실물 연계 자산이에요. 말 그대로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다 실물 토큰화된 부분이 바로 RWA거든요. 근데 이 RWA를 미국 국채 또한 거래를 지원하는 니플 코인이 같이 지원한다.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주식, 채권, 토큰화된 이 자산을 한꺼번에 보유하고 보관해 놔야 되겠죠. 그게 누가 합니까?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니플 코인이 이 부분을 맡고 있다. 최근에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확실하게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 부분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해당되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현재 XRP 니플 코인의 시점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되는 니플 코인의 상승의 추가적인 모멘텀을 다시 한번 지지하고 있고, 이 서클이라는 곳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글로벌 2위 기업입니다. 2위의 스테이블 코인을 인수한다. 니플 코인은 확실한 1위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에선 더욱더 큰 상승률의 기대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니플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까지도 이 서클을 두고 인수전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있다. 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이 서클이라는 곳을 인수한다.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히든 노드를 인수할 때 자금은 얼마큼 쏟아부었습니까? 이만큼이거든요. 어때요? 12.5억 달러를 인수하면서 12.5억 달러로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기간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 그러한 부분에서 확실한 니플 커스터디와 스테이블 코인의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지난 10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그만큼 니플 코인이 언제부터 준비를 했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니플의 커스터디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 토큰화한 가상 자산도 같이 보호할 수 있는 수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기관과 기업들은 더욱 안전하게 그들의 가상 자산을 수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XRP의 커스터디 사업입니다. 그만큼 이 XRP의 인프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시작했었고 그 부분들이 이제는 꽃을 피면서 기대 가치가 더욱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의 활성 지갑 수만 3만 개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실사용의 증가 신호가 되고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우리나라로 치면 당근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니플로 거래 지원을 시작하면서 2천만 명 대상의 대중의 확산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는 거. 그만큼 XRP 코인의 지갑 수도 증가됐고 실사용량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현재 시장의 모습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XRP 코인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관점이고 지금 무난하게도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이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공포감이 더욱더 심해지고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XRP 니플 코인의 모멘텀을 한번 딱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고래들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흡수하려고 하는 매집의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 박스권의 지긋지긋한 이 힘든 시점에서는 개인들은 유독 약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고래가 흡수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XRP 니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왼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자료 먼저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거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로 같이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